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극자외선 EUV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니케이에는 도쿄 일렉트론 등 일본의 네노라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EUV 투자에 나서고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EUV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직은 파운드리에서만 EUV가 적용되고 있지만 올 연말 내년부터는 메모리에도 EUV 기술이 적용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도체 제조 공정의 역사를 보면 EUV가 하나의 변곡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공정으로 설명해보면 하이케 메탈 게이트에서 핀펫으로 넘어왔고 EUV를 통한 핀펫이 나왔고 이 3나노 공정부터는 트랜지스터 구조가 바뀌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소재의 변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강원의 변형이었고 이제는 트랜지스터 구조의 변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공정 전환의 난이도가 크게 올라간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하나만 갖고 공정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소재, 장비, 구조가 모두 맞물려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EUV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일단 EUV 기술은 이 반도체의 원재료인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에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눈여겨봐야 할 게 바로 파장 길이인데요. 1나노는 10억분의 1인데 EUV 파장 길이는 13.5나노미터입니다. 이 파장 길이가 13.5나노미터에 불과한 극자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EUV를 이용하면 반도체 업계에서 미세 공정의 한계로 여겨졌던 7나노를 뛰어넘어 초미세 공정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반도체의 크기가 줄고 에너지 소모도 줄어듭니다. 이 성능은 높아지고 웨이퍼 한 장으로 더 많은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어서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EUV 시대가 열리면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의 반도체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게 돼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같은 미래 기술의 상용화 속도도 빨라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전 공정인 ARF, 불화 아르곤의 경우는 강원 파장이 193나노미터에 달했습니다. EUV 강원 파장의 14배 수준인데요. 바로 이 때문에 ARF 공정을 활용해서 8에서 10나노대 미세 회로를 그리려면 복잡한 회로를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겹쳐 그리는 복잡한 패터닝 과정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정 수가 많아지고 제조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EUV 기술을 활용하면 현재 ARF 강원 기술에 필요한 반복적인 공정 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당장은 한 대 1,500억이나 하는 EUV 장비를 사야 하고 EUV 관련 소재 및 테스트 장비 등의 투자도 이뤄져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 비용을 더 낮출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도쿄 일렉트론의 경우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1,350억엔, 하나로 약 1조 5천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하는데 이 대부분이 EUV 관련 투자라고 합니다. EUV 장비는 아시다시피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 업체인 ASML이 만듭니다. 노광 공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공정입니다. 그런데 비추로 이 반도체 회로를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노광 공정을 하기 전에 이 반도체 업체들은 빛에 반응하는 액체 포토레지스트를 웨이퍼 위에 바릅니다. 이때 웨이퍼를 회전시키면서 액체 포토레지스트를 웨이퍼에 몇 방울 떨어뜨려서 균일한 두께로 바르는 장비를 써야 하는데 이 장비를 바로 도쿄 일렉트론이 만듭니다. 이외에 일본의 도쿄 옥가공업은 EUV 포토레지스트를 공급합니다. 이 사실 극자외선을 쬐는 노광 장비의 경우 지금은 네덜란드 ASML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만 해도 니콘, 캐논 등 일본 기업이 노광 장비 시장을 석권했었습니다. 노광 장비에서는 ASML에 밀렸지만 검사와 강원은 여전히 일본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습니다. 일본 기업이 반도체 제조 공정의 변화와 함께 EUV 관련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데는 바로 소재 검사 시장에서만큼은 주도권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UV 전성시대가 왔다고 보는 것은 이제 파운드리 뿐만 아니라 조만간 메모리 반도체에도 곧 EUV 기술을 통해 양산이 이뤄지기 때문인데요. 이 삼성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EUV 전용 신규 생산 라인인 평택 V2를 가동하고 내년부터 EUV 공정을 전면 적용한 차세대 D램 제품을 내놓게 됩니다. 이미 삼성은 EUV 공정을 적용해서 1세대 10나노급 D램, DDR4 모듈 100만 개를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해서 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1세대 10나노급 D램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부터 양산하기 시작해서 현재 고객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주력 D램입니다. 이 삼성은 현재 차세대 D램인 4세대 10나노급 D램 DDR4와 LPDDR5에 전면 적용하기 위한 양산 기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내년에 EUV 장비를 D램 라인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AMD와의 CPU 미세 공정에서 밀리고 있는 인텔도 EUV에 관한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아직 기술이 미비해서 공정에서 사용하지도 못하는 EUV 장비의 선적 보류 소식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EUV 기술이 갖고 있는 이런 의미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본과의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한 갈등 국면에서 일본에 비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EUV 기술 도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삼성 하이닉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쿄 일렉트론, 도쿄 오카공업 등의 EUV 장비와 소재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으로서는 앞으로 EUV 시대가 오는데 삼성 하이닉스 고객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도쿄 오카공업이 인천 그 송도 공장에서 EUV용 포토 레지스터를 생산을 시작했고, 도쿄 일렉트론이 삼성 평택 공장 인근에 신규 공장을 지은 것도 일본 정부의 규제를 피해서 우리 업체와 더 밀착해야 신시장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여담으로 반도체 공정을 얘기하면 항상 나노가 나와야 합니다. 이 나노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 난쟁이를 뜻하는 나노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흔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나노의 세계는 곧 원자의 세계입니다. 그만큼 미세한데요. 10억분의 1이 바로 나노입니다. 지구를 갖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구를 10억분의 1로 쪼개면 탁구공만 해진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머리카락 굵기가 70 마이크로미터 정도이니까 1나노미터는 머리카락 굵기의 7만 분의 1인 셈입니다. 이런 것을 예리해 두고 요즘 반도체 미세 공정 경쟁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EUV 패권을 잡기 위한 반도체 업체들의 노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